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선거법 위반이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거대 야당으로 합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 그렇게 예고하고 실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오늘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바로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요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어쩌고 이런 건 다 이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과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걸 우선 따져보고, 그 위반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그런데 파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보면 선거운동에 관한 정의가 이제 58조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 있고요. 58조는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요거를 선거운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당선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남을 당선되게 하거나 아니면 되지 못하게 하거나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선거운동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라 하면 누구든지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과 제한되어 있는 행동, 요걸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요러요러한 사람은 못한다. 또 요러요러한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사항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요거는 선거운동으로 안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해설을 좀 하자면, 어느 사석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누구 후보 말이야, 그 친구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어디에 나왔는데, 서울 어디에 나왔는데, 근데 말이야 그 사람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그거 찍지 말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그 사람은 당선이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종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이것도 물론 이제 사석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 이런 것도 있는데, 통상적인 정당 활동하고는 해당이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당 활동 이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옥중 메시지가 과연 어느 조항에 위반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사개진 이런 거 아닌가. 왜냐면 거대 야당에 대한 불만도 그동안에 많았고 이합집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 이런 데 대항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정 후보는 아닙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당선을 되게 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형식 논리로 보면 세상의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인 박근혜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다 어느 후보가 또는 어느 당 소속이 많이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한다는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형식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국민들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것이 아니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표시는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분들한테 통화를 하면 이거는 정치활동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활동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행 공직자다 이러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이런 데 위반됩니다.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때 헌재 결정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이라는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 당시 공직선거법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제 헌재에 넘어갔는데 헌재에서는 헌재 결정은 그게 위반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금지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정당의 누구를 뭐 찍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선거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버 한 사람의 의견 개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가 아니고 만약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방송은 유튜브보다 훨씬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그거는 또 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이런 데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그러나 유튜브 정도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하는 것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가 그거 아마 그렇게 단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공직자지 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런 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냥 정치활동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농단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기소된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청와대의 선거 개입, 그러니까 당의 뭐 여론조사를 대신한 거 뭐 이런 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 개입 혐의가 인정이 돼서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한 확정된 피고인입니다. 확정된 피고인이고 국정농단 연루된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무죄 추징의 원칙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 박근혜의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무리해서 아마 기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뭐 법원에 가면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그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뭐 고발해서 뭐 검찰에서 한번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아마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기소가 돼서 뭐 유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나온다 한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의사 개진을 한 것을 뭐 현행 법률에 무리하게 적용을 했다. 뭐 이래서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 아닌가? 정치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론의 방향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얘기도 못해? 더군다나 자기 소속 정당이라는 것이 전직 대통령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면 새누리당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뭐 탈당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된 당원이 그 정당의 특정 후보도 아니고 그 정당의 일반적인
진로나 일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위법행위냐? 그게 제가 물어보고 취재한 그 사람들에 따르면 위법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냥 한 일개인의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개인의 정치활동 문제도 그래도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라고 만약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 설령 그렇게 기소를 한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도 또 그게 뭐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설령 뭐 벌금이나 유죄가 뭐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받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여러 가지가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의미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좀 빠뜨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정도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좀 상당히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영향은 미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의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선거법의 현직이고,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대통령 그만해 뭐 이런 정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게 헌재 결정 취지인데,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보면 그런 정도까지도 제대로 안 가고 그냥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합쳐라, 미래통합당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 뭐 거대 야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게 그 소리긴 하지만 여하튼 거기로 힘을 합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중에 뭐 특정 후보가 아니고. 왜냐면 일각에서는 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뭐 이런 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볼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그러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 이거 또한 정치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옥중 메시지를 뭔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고발 조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은 뭐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요. 이 또한 뭐 정치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활동은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타 뭐 다른 이런 정치활동을 또 무슨 처벌을 한다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뿐만 아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이런 뭐 고발 운운하는 거, 실직 고발 행위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건 다 일반적으로 보는 정치 활동의 일환이다. 그것은 또 뒤집어 보면 결국 선거가 오늘로서 41일 남았습니다. D-41일인데 선거가 임박했구나. 똑같은 일이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말도 다른 때 얘기하면 별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선거가 임박해서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되고 뭐 법 위반 시비에 걸리고 항상 논란이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도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뭐 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문제의 파장이 꽤 갈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곳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죠. 그거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발 기류가 나오느냐? 그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발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 메시지의 위력이 전혀 없다, 내지는 역풍이 불 것이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외형적인 말대로 역풍이 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저렇게 별로 공격 안 합니다. 놔두면 역풍 불어서 자멸할 텐데. 근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도
저 문제에 관해서는 민감하고 그다음에 저 문제가 자기들 그 선거 가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의 반발, 강력한 비난, 이것은 역시 이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